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번 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교 슈퍼위크.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6일? 11월 1일 경주 아펙 정상회의까지 일주일간 쉼없이 이어지는 외교 일정이 펼쳐집니다. 11월 1일 아펙. 이번 순방의 핵심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균형 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균형 외교. 29일부터 시작되는 경주 아펙 회의는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29일부터 국제 시작. 행사이자 현 정부의 외교 역량을 검증받는 무대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보는 아세안 무대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일정의 타당성을 놓고 찬반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최국이라면 타국 행사에도 예의를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 받아들여졌죠.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정상과의 회담에선 경제 협력, 온라인 범죄 공조, 지역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세안 전체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격상. 하지만 본 게임은 29일 경주에서 시작됩니다. 본 게임은 이날 29일. 열리는 아펙 CEO 서밋 개막식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주요 기업 CEO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은 한미 사실상 정상회담. 7월 30일 타결된 관세 협상의 마지막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단추. 다만 기사에서도 강조하듯 양측 모두 완전한 합의보다는 안보 분야 합의문 정도로 정리할 가능성이 안보 있습니다. 분야. 즉, 무리한 투자 약속보다는 실용적 유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용적. 하루 뒤 30일에는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와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 극우 총리.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과거 사나 안보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리듬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유지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같은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슈퍼위크의 변수 중의 변수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교감 수준에 따라 바로 다음 날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는 단선적 일정이 아니라 미중일 3국의 파동이 서로 맞물려 있는 다층적 구조라는 점이 다층적 특징입니다. 구조. 그리고 11월 1일 경주 아펙 정상회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미래 의제가 다뤄집니다. 인공지능과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인구. 경주 선언, 즉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내일과 포용적 성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주의 성패는 화려한 연설보다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가 바로 그 균형감에 달려 있습니다. 균형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번 슈퍼위크는 한국 외교가 대립과 선택이 아닌 공존과 조율의 리듬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시험대입니다. 공중과 조율. 이재명 대통령의 인텐트는 명확합니다. 인텐트. 강대국 사이의 흐름 속에서도 한국의 중심축을 잃지 않고 그렇지. 실용 외교라는 자신만의 좌표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실용 외교. 이 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된다면 이번 주는 단순한 외교 주간이 아니라 한국 외교의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는 주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궁금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만. 자료 좀 찾고. 요거인 것 같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라기보다는 거래자의 무대 복귀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워싱턴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꺼낸 키워드는 세 가지였습니다. 무역, 광물, 그리고 휴전. 즉, 경제와 안보의 경계선 위에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매우 계산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정의 핵심은 단연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백악관은 이미 공식 회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중국은 아직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어, 미국 측에서도 재무장관이 pull aside, 즉 약식 환담이라고 표현한 반면 약식 환담. 트럼프는 a pretty long meeting, 꽤 긴 회담이라고 꽤 말했습니다. 긴 회담. 같은 사안을 두고 표현이 이렇게 엇갈린다는 건 양국 모두 내부적으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도권 싸움. 한쪽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아직 셈법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무역 의제만 놓고 봐도 복잡합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기술 수출 규제를 일부 풀 수 있다는 신호를 흘리고 중국은 히토류 자석 통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겉으로는 히토류. 부분적 유연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상호 의존을 유지한 채 압박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트럼프는 11월 1일 155% 관세라는 강한 경고를 남겨둡니다. 11월 1일 155. 즉, 협상이 잘 안 되면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이죠. 최후 통첩. 그 말 한마디가 협상장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가 이번 순방을 단순히 중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선 태국, 캄보디아 간 휴전 합의를 공식화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약속을 재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시진핑을 만나기 전까지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같은 미묘한 경제 갈등을 다듬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죠. 즉, 이번 아시아 일정은 표면적으로는 협상, 하지만 실제론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미국 중심 질서를 다시 맞추는 재배치 과정에 가깝습니다. 미국 중심 질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이 세 축은 모두 중국 공급망의 바깥고리를 형성하는 국가들입니다. 바깥꼬리. 따라서 트럼프는 이 순방을 통해 중국을 직접 압박하기보단 주변을 단단히 묶는 방식으로 우회 압력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회 압력. 시장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단기 호재보다는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더 현실적입니다. 리스크 완화 기대감. 즉 미중 갈등이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시장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안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1월 1일 관세 인상 경고가 현실화된다면 현실화된다. 그건 단순한 무역 뉴스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 구조 전체에 재가격 조정이 걸리는 이벤트가 됩니다. 결국 이번 일정의 본질은 누가 먼저 웃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의 숨을 잇고 손을 내밀듯 움켜쥐느냐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협상가의 언어로 움직이고 있지만 협상가. 그 언어 뒤에는 명확한 인텐트가 있습니다. 인텐트 뭘까요? 힘을 재확인하겠다. 미국 중심의 거래 질서를 다시 쥐겠다. 그게 이번 순방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11월 1일 155% 관세. 이게 진짜 또 시행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폭락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저게 협상이 잘 되고 뭐 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잘 넘어가긴 하겠지.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투자 관련해서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것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11월 1일 트럼프의 관세 실행 여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55%.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느냐보다 어떻게 부과되느냐, 즉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랬듯이 강경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유예, 예외, 단계적 적용 같은 완충 장치를 둡니다. 완충 장치. 이건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라 협상 전술이에요. 협상 전술. 즉 시장을 흔들면서도 완전히 부수진 않는 그 특유의 압박 후 유예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압박 높습니다. 후 유예. 이번 국면에서도 트럼프는 11월 1일 관세라는 데드라인을 심리적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심리적 무기. 이건 실질적 타격보다 정치적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정치적 신호. 시진핑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언제든 올릴 수 있다는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죠. 압박.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당장 올리진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 랠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예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결과보다 디테일 판독이 중요합니다. 디테일 판독. 만약 유예나 예외 문구가 들어간다면 그렇지.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괜찮지. 그 순간 단기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결국엔 반등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이 새로운 진입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정말로 전면 관세 인상을 즉시 이건 시행한다면 즉시 실행. 그건 단기적으로 미국과 글로벌 증시에 강한 충격을 줄 겁니다. 155%. 하지만 그조차도 트럼프의 협상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과정의 그는 일부. 시장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걸 원하지 않는데. 폭락 후에 해결됐다는 메시지를 던져서 다시 시장을 되살리는 게 그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때 다 5월 달인가 그때도 즉, 그랬지. 혼란 속에서도 제어권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어권을 쥐고 있다.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프레임입니다. 대응의 프레임. 11월 1일을 불안의 날로 볼 게 아니라 결과 해석의 날로 봐야 해요. 결과 어떤 해석. 문구로 발표되었는가? 그 문구에 유예나 조건이 붙었는가? 그게 곧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단서입니다. 유예나 유예. 따라서 지금 전략의 핵심은 방어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에요. 방어를 즉, 유지하면서 기회를 하방은 남깁니다. 해지하고 상방은 열어두는 구조. 하방을 해지하고 현금 상방 일부 열어둔다. 확보, 분할 진입, B, 그리고 단기 변동성 대응. 이 세 가지가 이번 이벤트 구간의 핵심 대응법입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협상가. 그는 언제나 극단과 절충의 경계선을 걷습니다. 와. 그래서 이번에도 폭발은 막대, 불씨는 남겨둘 것이에요. 시장은 그 불씨를 두려워하겠지만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기회 또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즉 하방은 해지하고 상방은 열어두는 구조. 현금 일부 확보, 분할 진입, 그리고 단기 변동성 대응.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까지 공유할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